이 KF-21은 사실 개발만 한다면은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거의 대등한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군에서 기분 나쁜 무기 중에 하나예요. 중동 지역에 이제 KF-21을 팔 수 있는 저렴이 찬스가 오는 거죠. 인도네시아에도 절대로 끝까지 포기는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은 잘 못 내고 기술을 좀 훔친 것이 판정이 됐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계속 표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요즘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KF-21 얘기 나오면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요.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마치 우리가 미국에서 계속 전투기를 사왔다가 그거를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걸 만들어낸다, 그게 자부심, 그 다음에 미국으로부터 기술 종속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어떤 국민들의 열망,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 같은데, 거기다가 능력도 좋다고, 그 다음에 뭐 지금 계획대로 개발하고 있는데 하나도 뒤진 거 없이 스케줄, 그러니까 완전히 잘 가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 좋아하고, 그 다음에 다 개발도 안 끝났는데 여기저기 사겠다는 나라가 늘어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KF-21 얘기 나오면은 완전히 인기가 좋아요. 근데 제가 사실 저는 해군 출신이고 공군 출신 아니지만은 방위산업 차원에서 얘기해야지, 제가 기술적인 건 제가 얘기해봤자 남들이 안 알아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열광을 하느냐? 자, KF-21 전투 능력을 보면은 일단 우리는 주적이 북한이니까, 북한에 제일 잘 나가는 전투가 미그-29거든. 이거는 뭐 1970, 80년대에 들어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4, 50년 다 노후된 거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가져왔는데, 러시아 전투기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완전히 챙피 다 당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닥다리다. 그 다음에 전투기는 먼저 보고 먼저 쏘고 나는 안 맞고, 요건데 그렇게 하려면은 전장 기술이 발전해야 돼. 항전 기술이라고 하는데 발전돼야 돼. 우리는 다 첨단 기술은 우리 IT 기술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앞서가죠. 그럼 북한은 그거 머물고 있다고, 러시아에서 가져온 그 수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공중전이 붙다 그러면은 사실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그 정도로 압도한다고. 그래서 북한하고 비교하는 그거는 별로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투기대로 비교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투기가 KF-16, F-15K, 그 다음에 뭐 F-35 이런 것들인데, 이 전투는 다 미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KF-16도 현대전에서는 아주 우수한 전투기다. 그 다음에 F-15K 같은 경우는 공중전에서 한 번 진 적이 없다, 이런 명성을 날리는 전투기들인데, 그 다음에 F-35 같은 거는 귀신 비행기라고, 스텔스 비행기, 이 정도인데, 그 셋과 비교해보면 KF-21이 KF-16보다는 좀 앞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무장 능력, 그다음에 공중전 수행 능력, 그다음에 또 가격이 싸요. KF-16보다는 가격은 약간 비싸요. 그러나 성능은 우수하다. 특히 뭐 미티어 같은 거는 뭐 150km 이상에서 적을 먼저 보고 미사일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는 KF-16을 능가한다. 그런데 무장 투사면, 지상 공격 능력, 이런 것들은 F-15K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이제 항공기 중에서 먼저 보고 먼저 쏘고 나는 안 잡히고, 나는 안 잡히는 이게 이제 스텔스 기술이거든. 이거는 F-35보다는 좀 떨어져요. 그래서 통상 4.5세대 전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5세대라는 건 완전 스텔스라는 거, 안 잡히는 거. 근데 우리는 그 전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KF-21은 지금 명품으로 지금 부상이 되고 있고, 특히 저는 KF-21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항공모함을 경항모 개발한다 할 때 제가 직접 카이를 방문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 방문하고, 이걸 과연 항공모함에 실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가지고 KF-21 네이비형, 해군형을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2030년대 초반이면은 실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 KF-21은 사실 개발만 한다면은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거의 대등한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군에서 기분 나쁜 무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 KF-21을 이렇게 지금 시험 비행이 한 절반 정도 끝난 것 같아요. 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 UAE 사령관, 방공사령관에서 타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를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UAE 이런 데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홍보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FA-50 공격기가 폴란드 수출하고 말레이시아, 필리핀 데 수출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서 먼저 선전을 하고 있고, 그보다 월등한 성능의 KF-21을 개발하고 있다 하니까 이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능 면에서는 KF-16보다 앞서고 F-15K와 비슷하고 F-35보다는 처진다. 그러나 북한은 압도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능도 중요하지만
또 개발은 팔아야 되잖아요. 프랑스 라팔 전투기하고 많이 비교해요. 라팔 전투기는 상당히 많이 수출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라팔이 어떻게 이 수출 전선을 구성했느냐 이런 걸 잘 보고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가야 된다. 특히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FA-50 공격기를 팔은 그 나라에는 후속으로 KF-21가 팔을 수 있는 이런 수출 활로를 개척해야 되고 이런 것만 잘 되면은 자주국방도 하고 수출도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다 박수 칠 수 있죠.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전투기 생산도 경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투기 생산하면 미국이 1위, 그 다음에 뭐 러시아,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중국 이런 정도 순서인데 특히 엔진, 비행기 엔진 만드는 데는 미국이 탑이 완탑. 우리도 사실 미국의 엔진을 갖다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어떠한 부속을 가지고 꾸준하게 전투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어떠한 성능의 엔진이 중요하단 말이죠, 항공기는. 그래서 엔진을 어디서 갖다 쓰느냐 하는데, 터키나 우리나 공이 미국산 엔진을 갖다 써요. 그건 비슷해요.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항전 기술이라든지 미사일하고 레이더하고 통합하는 능력, 레이더 기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획된 시험 비행을 반절 이상 마쳤는데 전혀 문제없이 가고 있다고. 그러나 이제 터키에서 개발한 칸 전투기는 뭐 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대요. 그러나 지금 시제 비행 이제 시작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언제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특히 터키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한다고. 미국 무기도 쓰고 러시아 것도 쓰고 그러니까 미국에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고. 특히 방공 시스템 S-400 이런 것들은 러시아 거 갖다 쓰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안 이쁘게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느 날 너 엔진 안 팔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못 만드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한미 동맹에서 미국과 관계도 좋고 서로 주고받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뭐 우리는 조선업을 우리가 좀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도 표현. 그래 우리는 안정적이란 말이죠. 우리는 터키 같은 경우는 공산권과 자유진영을 넘나들기 때문에 언제 또 그 부수품이 중단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UAE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칸은 꿈이고 그다음에 KF-21은 현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거의 다 되고 있다. 계획대로. 그러나 칸은 사실상 긴가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런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마 UAE에서 그렇게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UAE에서 또 공동 개발하자고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UAE 같은 데도 사서 하면은 중동 지역에 이제 KF-21을 팔 수 있는 저류의 찬스가 오는 거죠. 인도네시아는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국방력을 키우고 있어요. 특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서로 인접구가 있으면 항상 으르렁거리고 있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중국의 위협 때문에 지금 다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방력을 굉장히 빨리 키우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부존 자원에 비해서 돈이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수함도 3척은 판매했고 3척을 추가로 판매를 계약까지 했어요. 그런데 계약 발효를 안 하고 지금까지 뭉개고 있는데 참으로 답답해요. 그런 상황이 이 국제 상거래에서 아주 무질서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항공기에도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항공기에도 공동 개발하자고 해서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분담금을 잘 안 주고 미적미적하고 결국에는 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계약을 좀 디테일하게 했대요. 디테일하게. 분담금 안 줄 경우 어떻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외교적으로 좀 불분명한 사이에 우리 한국에 왔던 사람들이 일부 기술을 훔쳐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어계통이라든지 무장 통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져갔는데 거기서 또 이거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완전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사실 국가적인 문제는 한 번에 이렇게 막 무자르듯 끝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는 압박을 하고 빨리 돈 내라 하고 한편으로는 또 달려고 이런 양면을 취해가면서 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도 절대로 끝까지 포기는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우리가 돈은 잘 못 내고 뭐 기술을 좀 훔친 것이 이렇게 이제 판정이 됐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한국 협력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계속 표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특히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볼 게 아니라 잠수함도 그랬고 항공기도 그랬고 그런데 아무튼 잘 협력하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이제 KF-21
블록 1에서는 협력하기로 했는데 블록 1까지는 충분히 협력하고 되는 데까지, 그 다음에 블록 2, 3에서는 또 다른 나라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우리도 묘수를 개발해서 꾸준하게 가야 된다. 절대로 인도네시아의 마찰이 다른 데로 이제 번져버리면은 우리가 국제 협력을 할 때는 우리가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저는 KF-21이 2035년 정도면 블록 3까지 개발이 끝나요. 그러면 KF-21은 아무튼 F-15K보다는 성능이 대등 또는 유사하고 F-35보다는 덜하다. 이 정도로 평가하는데 블록 3까지 끝나면은 이제 F-22를 개발하겠죠. 그럼 그거는 지향하는 바가 완전 스텔스화, 그러니까 F-35 성능 이상으로 뽑아내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공식적으로 누구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순으로 가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국가연 이런 데서는 이제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거는 뭐 5세대 완전한 F-22는 5세대 전투기로 개발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완전 스텔스, F-35 뭐 이상, F-22까지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완전 스텔스형으로 가겠다. 그래서 레이더 반사편을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외부 무장창, 뭐 내부 무장창이 있는데, 내부 무장창으로 집어넣고 외부에는 걸리적거리는 게 없이 레이더에 안 잡히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센서를 융합, 레이더하고 그 다음에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 전자전 패키지 이런 것들 통합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라고 있어요. 데이터 링크. 이거는 F-35가 몇 대가 평양을 공격하러 가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내심 이렇게 교신하는 것이 다른 데 안 들리게,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은밀 통신을 한다 하는데, 이건 데이터 링크가 있어야 돼. 이런 것까지 이제 개발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초고 기동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F-21을 높이 평가하는 거는 그 상대 수많은 항공기들하고 이 근접전에서도 막 갑자기 막 수직으로 꺾고 올라가고 고고속 비행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가다가 확 틀어버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용어적으로 추력 편향 노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개발하겠다. 그래서 공대공 근접전에서,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개발한 Su-57, 그 다음에 미국의 F-22를 이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율 임무 비행.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 비행기는 무인 항공기, 무인기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드론 수험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부과하겠다. 그 다음에 항공 전자장비 국산화율을 90% 이상 하겠다. 레이더, 전자장비, 전자체계. 그 다음에 이제 GPS 재밍에 대응하는, 그 다음에 사이버전 능력에 대응하는 이런 것까지 개발하겠다는 것이 이 목표예요. 그리고 이제 속도도 마 2.0 이상, 그 다음에 항속거리도 3,000km 이상, 뭐 21이 2,900km니까, 그 다음에 스텔스는 F-35A 이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최대 무장은 7톤 이상, 그 다음에 주요 무장은 스텔스 대응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초음속 스테노프 무장, 그 다음에 스텔스 대함 대지 미사일. 그래서 완전히 공중에서 우세를 하면서 지상도 정밀 타격하고 나아가서 공대함까지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F-22는 그야말로 5세대 전투기, 그야말로 이 F-35를 능가하고 거의 F-22에 도달하는 이런 수준으로 개발하겠다. 이게 이제 22의 목표인 것 같아요. 한국 방사는 지금 2027년까지 세계 5위로 올라가겠다. 수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좀만 잘하면 견제가 들어와요. 어느새 지금 우리가 K9 자주포, K2 전차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시장을 막 섞어놓고 있으니까 EU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그리고 자기들도 EU 무기 자금률을 60%니까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견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차별화, 한국만의 특화 전략을 가져야 돼. 한국만의 특성, 차별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완전 독자 기술을 확보해야 돼. 독자 기술. 우리가 지금 항공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수출을 가져오잖아요. 엔진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도 베이스먼트는 미국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돼. 우리가 만들면 뭐예요? 우리가 더 그거를 뭐 지금 KF-20을 120대까지 만들었는데 그거를 더 이상 만들어서 이제 수출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서 개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 기술, IT 기술을, 첨단 기술을 다
활용하고 거기 특히 이제 무인기 기술, AI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그야말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이런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는 하기 쉽잖아요.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것이 완전히 보호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팔다 보면 기술 이전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자는 할 수 없어요. 특히 나토 같은 데서 지금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금률 높이겠다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거에 대비해서 공동으로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나토 국가 중에 폴란드나 뭐 이런 국가는 우리가 협력하기 쉽거든. 그래서 국제 협력을 하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이 무기를 이렇게 팔 수 있는 고가의 무기를 이렇게 고급진 무기를 팔 수 있던 거는 북한하고 계속 대치하면서 우리가 성능 개량을 해왔어요. 성능 개량. 그 성능 개량, 그걸 이제 진화시킨다고 하는데, 성능을 진화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정부에서 R&D비를 많이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기업에서 그걸 가지고 개발하고, 그거를 또 팔아서 다시 국민한테 돌려주고, 그렇게 환류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독자 기술을 안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출 시장 다변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첨단 무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고, 국제 협력을 통해서 공동 생산하는 체제, 그 다음에 방위산업의 생태계를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 R&D 이런 걸 충분히 투자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출연했는데 사실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말을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데 요즘에 방사는 하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가지고 그게 중복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요즘에 방산 중에서도 그동안은 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K9 자주포, K2 전차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는데 이제 그 분위기가 선박 건조 동맹으로 이제 한미 선박 건조 동맹으로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자꾸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선박 건조 분야, 특히 군함 건조,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져서 LNG 선박이나 쇄빙선 이런 것들로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인데 이런 것이 한국에서 시작되어서 이런 선박이 남미까지 뭐 중동 남미까지 팔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려면은 시청자 여러분께 댓글도 많이 달고 그 다음에 선박 기업이 잘 돼야 또 투자도 하잖아요. 주식도 사고 그러면은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응원하는 거거든. 기업을 키우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국익에 이제 도움이 돼서 방산을 통해서 자주 국방도 하고 또 국민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